와, 웬 박수냐고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운영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996년 참여연대 입법청원을 계기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처음 공수처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정부안이 처음 나왔으나 입법에 실패했던 법안입니다. 이후 20차례가 넘게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죠. 최초로 논의가 시작된 지 23년, 참여정부가 법안을 만든 때로부터 15년 만에 드디어 결실을 본 것입니다. 공수처 설치의 목적은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것입니다. 검사, 판사, 검찰에 한해 기소도 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가 아닌 우리 같은 보통 시민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이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세월호 참사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숱한 권력형 비리들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습니다. 권력형 비리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시민들의 한을 조금이라도 풀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제부터 시민을 향해 부당한 칼을 마음대로 휘두르기 어렵게 됐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권력형 비리들은 그동안 검찰이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를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신용만 냈습니다. 사건을 덮기 위해 증거를 축소, 은폐한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아무리 중대한 사건이라도 기소하지 않아버리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반면에 검찰은 자신들이 목적에 따라 없는 사건도 만듭니다.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이 그렇고 지난 시기 수많은 간첩 사건이 그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도 조작이었던 겁니다. 검찰은 독립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지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검찰은 민주정부일 때만 독립적이었습니다. 그 독립의 힘으로 되레 민주정부를 공격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어느 때 어느 정부나 독립적이었다면 공수처는 결코 필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검찰은 누구라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지만 누구도 검찰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검찰은 그럴 수 없게 됐습니다.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받게 되면 검찰은 권력형 비리를 쉽게 덮지 못할 것입니다. 검찰을 매개로 형성된 권력 카르텔에 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권력 카르텔을 끈끈하게 운영해온 이들이 친일 세력, 독재 세력과 바로 그 후예들이었습니다. 물론 공수처가 만병통치약은 아닐 것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원안보다 많이 훼손이 돼서 공수처의 실효성이 기대치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비록 아쉽지만 예전보다 나은 사법환경, 검찰개혁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에게요, 공수처법은 20대 국회가 우리 시민들에게 준 연말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남은 개혁 법안들도 통과돼서 아주 기쁜 선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법안 통과를 압박하는 가장 큰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시민의 열망, 여론에서 나옵니다. 끝까지 관심 갖고 응원하십시다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민영배의 정치브리핑이었습니다.